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시간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윤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재경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김원기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과 자녀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제목이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입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의 관심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고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모든 엄마 아빠가 부모 역할은 처음이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가 되어갑니다. 제 경우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자녀의 성장 과정마다 새롭게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와 육아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옛날 아빠, 요즘 아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말 백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1기 초보 아빠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요, 2019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4,470명이 백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배 멘토 아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30주간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덕원 씨는 아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네, 같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육아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예,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사실 뭐 어떤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 양육과 그리고 이제 보육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실제로 이제 그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참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롤 모델이시네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아버지 역할, 아빠 역할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면에서 나는 좀 이랬는데 이 점이 좋았어, 혹은 이 점은 좀 아쉬웠어 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버지 역할하고 어머니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도 꽤 일찍부터 자녀 양육에 네. 참여하면 좋겠다고 역할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엄마 아버지가 각각 더 잘해준 역할이 있기는 하고 뭐. 근데 이게 뭐 엄마 아버지 역할이 좀 뭐 나름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는 사실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 키우는 것을 가볍게 여긴 시대는 없어요. 단지 오늘날하고 다르게 그 엄마 아버지 역할 구별이 좀 더 컸고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사랑방으로 건너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자아이를 더 많이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이제 여자들이 딸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요즘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늘 밖에서 일을 하시고 또 들어오면 그냥 피곤해 지쳐서 아버지 방에 계시고 저희는 주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집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굉장히 엄격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최근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많이 그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빠들이 아침에 아이를 등하원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아빠 참여를 많이 이제 관찰하게 됐고요. 또 가정에서도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뭐 아빠가 양육도 도와주고 가사일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 사실 가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들이 사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들이 자기 아버지의 역할을 봤을 때 네. 그만큼 뭐 양육에도 참여를 덜 했을 거고 가사도 덜 했을 텐데 내가 당장 처한 현실은 뭐 양육도 해야 되고 또 가사도 도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고 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역할이 매우 복잡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린 시절 보고 배우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모습. 그렇지만 또 그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당면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헤쳐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아빠들의 고민이 아닐까. 네. 특히 요즘 아빠들의 어떤 좀 고민을 우리가 함께 좀 이제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좋은 아빠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뭐 사회생활을 하느라 뭐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거기다 양육에 대해서는 또 아는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 말대로 요즘 아빠 역할이 정말 중요시 되고 있긴 한데요. 뭐 굳이 엄마 아빠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요즘 이제 역할 구분을 옛날같이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아버지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일단 몸으로 하는 신체 놀이를 굉장히 네. 잘해주시죠.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신체 놀이에서.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놀이나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의 진수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오히려 아빠들이 더 막 흥분해서 아이처럼 즐길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그게 놀이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렇게 훈육에 대한 마음이 더 앞서서 놀이를 즐기거나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제대로 놀고 정말 몰입해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강점을 갖고 계시죠. 그런 그리고 점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관계에서도 그 아들하고뿐이 아니고 딸하고도 애착 관계나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고 크는 걸 봐주는 것이 그 딸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근데 뭐 한동안 정말 그 아버지가 양육을 좀 뭐 안 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으니까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좀 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아빠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뭐 아빠 역할에 대해서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딱히 우리가 뭐 롤모델도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 선진국의 스웨덴에 유학을 가서 정착하신 경상도 남자분이 책을 쓰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이제 거기 문화, 그러니까 스칸디 부모가 됐느냐 하는 걸 썼는데. 북유럽은 상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많고, 뭐 라떼파파라는 말도 맞아요. 들어봤는데, 경상도 남자와 뭔가 좀 상반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부인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나 해서 나름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부인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같이 주인이 돼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도와준다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해서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 본인이 이후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즐거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도와준다는 건 사실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육아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또 아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요즘 아빠의 역할을 생각할 때 첫 출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바꾸는 것들. 근데 사실 뭐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해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그 아버지들이 이제 조금 더 당황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좀 더 모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일단 내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군요. 네. 마음은 이제 잘해야지 하지만 또 뭐 일에 쫓기고 또 본인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으면 사실 그거는 좋은 아빠 역할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역할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라. 네. 사실 이제 어떤 아빠는 이러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놀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몰아서 노는 거 말고 네. 제가 말씀드린 시간 확보라는 거는 뭐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정 시간을 늘 아이와 함께 네. 이렇게 있는다라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우선 아빠 역할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짧더라도 뭐 조금 더 길면 더 좋겠지만 짧더라도 시간을 이제 좀 내서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간만 마련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시간을 할애했을 때 아이랑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글쎄요, 아이랑 뭐 특별한 거 할 수 할 거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은 시간에 하는 게 뭐죠? 놀이잖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번 이제 마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네, 아까 우리 제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아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와 함께하면서 놀이에 몰입을 잘 하시는 것이 아빠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놀이를 조금씩 개발해서 해보면 사실은 아이도 좋지만 그 시간 동안에 아빠들의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아이도 좋지만 네. 아빠도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함께 놀이를 해보고 또 놀이를 좀 더 개발하면서 아빠도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네. 그러면서 아빠들이 아이랑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만큼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다고 그런데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그 놀이 중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상을 함께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아이의 함께 있으면서도 아이의 말에 귀를 이렇게 잘 기울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이랑 함께 생활하시면서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 아까 말한 친밀감이나 애착이 더욱 두텁게 되겠죠. 네. 아이의 얘기를 잘 듣고 아이가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무엇을 네.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놀이도 더 즐거울 것 같고 그렇죠. 함께하는 이제- 시간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시간은 근데 그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제가 가끔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또 아빠도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내일 좀 해놓고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이제 아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아이 놀아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은 아이가 어릴수록 더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럼 좀 더 어릴 때부터 아이와 갖는 시간을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팁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친지도 이런 그 후회를 하는 걸 봤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녀하고 친밀하지가 않고 이제 하다고 느낀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이 어릴 때 놀아주지 않았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아버지처럼 그랬구나. 본인 얘기에 의하면 네. 집사람이 아이고 잘 놀아주니까 나는 바깥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친 셈이 됐네요. 그렇죠.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젊은 부모도 사실 다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아이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점에서 주로 좀 실수를 하고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뭐 부모들이 대부분 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뭐 크면서 이제 자기 자아도 강해지고 또 네. 이제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세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고집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그렇죠.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막 네. 미운 5살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빠가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와 소통하고 또 도와줘야 될지, 지도를 해야 될지. 빡 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그렇죠. 대부분 이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좀 권위적인 빡지름을 모습을 네. 받았을 가능성도 높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꽤 일찍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친구 같은 아빠의 환상이 깨지겠죠.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운 4살, 말 안 듣는 7살이라는 독일책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 성장 발달 과정과 아빠의 성장과 맞물려서 아마 모든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화권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입시 상황이 특별하잖아요. 아, 그렇죠. 고단하고. 그러니까 그 고단함이 그 부모들의 어떤 조바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유아기 때부터도 네. 그 공부 압박을 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되면 그 친구가 겠다는 그 마음은 이제 초심은 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 공부로 이제 긴장을 맞아요. 이렇게 그 불어넣게 되는 거죠. 놀아주고 싶어도 왠지 좀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 편히 놀아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빠 역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스스로 돌아보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제 아빠 역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또 고민하는 아빠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방송이라든지 뭐 책, 또 워크샵 등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앞서서 그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정부에서 하는 아빠 그 모임 같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 그 유튜브에서 그 정보를 알려드릴 계획이지만 다양한 카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검색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좀 찾아서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동료 아빠들과 함께 자기 고민을 나누거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뭐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육아 플러스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동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세 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알아두면 하는 것들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자녀의 성장을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자. 둘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놀이 추억을 많이 만들자. 셋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보자. 네, 오늘 육아 플러스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육아 고민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윤덕원, 김원기, 재경숙이었습니다.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부가 된다. 된다.